이제 시퀀스에 클립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타임라인 패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타임라인 패널은 가운데 이중선이 있죠. 그리고 이중선을 기준으로 위쪽에는 V1, V2 같은 비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선 아래쪽으로는 A1, A2 같은 오디오 트랙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헤드를 우측으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헤드 아래에는 세로선이 붙어 있는데 이 세로선을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단축키 홈을 눌러서 헤드를 다시 시퀀스의 시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시퀀스를 편집하기에 앞서서 선택 툴, 셀렉션 툴이죠. 단축키는 V가 선택되어 있는 것과 타임라인 패널에서 스냅인 타임라인, 단축키 S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시퀀스를 편집할 때는 항상 선택 툴과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소스 패널에서 무비 소스 violet.mp4에 in, out을 지정해서 8초짜리 클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헤드 위치에 3초를 입력합니다. 300 엔터. 단축키 I를 입력해서 in을 마크하겠습니다. 그리고 헤드 위치에 다시 10초 29프레임을 입력합니다. 10, 29 엔터. 다음 단축키 O를 눌러서 out을 마크합니다. in-out duration에서 클립의 길이가 8초인 걸 확인합니다. 자, 이제 소스 패널의 화면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V1, A1 트랙 위로 가져갑니다. 가져간 클립을 인디케이터에 접근시켜 스냅을 적용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타임라인 패널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더의 우측 끝을 좌측으로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추가한 클립이 이 정도 크게 보이도록 조정합니다. 이제 시퀀스에 클립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패널의 시퀀스 프리뷰가 나타납니다. 소스 패널과 마찬가지로 플레이 스탑 토글 단축키 스페이스를 사용해서 재생해 봅시다. 재생하면 클립의 비디오와 오디오가 둘 다 재생되는데요. 우리는 이 클립의 비디오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디오는 제거하겠습니다. 오디오를 제거하는 요령은 먼저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고 클립의 오디오를 클릭합니다. 오디오가 선택되면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합니다. 다시 플레이 스탑 버튼을 눌러서 재생해 봅니다. 오디오가 들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violet.mp4 클립의 이름을 그냥 violet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클립을 우클릭하고 우클릭 메뉴에서 리네임 클릭, 리네임 클립 창에서 violet.mp4를 그냥 violet으로 수정한 다음에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립의 이름이 violet으로 바뀐 것을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무비 소스 caribbean.mp4를 더블 클릭합니다. 소스 패널에서 caribbean.mp4가 열린 것을 확인하고 헤드 위치에 1초를 입력합니다. 100 엔터. 그리고 단축키 I를 눌러서 in을 마크합니다. 이번에는 헤드 위치에서 덧셈을 해보겠습니다. 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더하기 7초 29프레임, 그러니까 729를 입력하고 엔터를 누릅니다. 헤드가 8초 29프레임으로 이동한 거 확인하셨으면 단축키 O를 눌러서 아웃을 마크합니다. 8초짜리 클립이 준비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클립의 비디오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드래그 비디오 온리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 위로 가져갑니다. 가져간 클립을 바이올렛 클립의 아웃에 접근시켜 스냅을 적용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패널에서 blue.mp4 무비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이옵니다. 소스 패널의 헤드 위치에 8초 29프레임을 입력합니다. 8, 2, 9, 엔터. 자, 헤드가 8초 29프레임으로 이동한 거 확인하셨으면 단축키 O를 눌러서 아웃을 마크합니다. 이번에는 헤드 위치에서 뺄셈을 해보겠습니다. 헤드 위치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7초 29프레임, 그러니까 7, 2, 9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릅니다. 헤드가 1초로 이동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단축키 I를 눌러서 인을 마크합니다. 8초짜리 클립이 준비되었습니다. 역시 드래그 비디오 온리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 위로 가져간 다음에 캐리비안 클립의 아웃에 접근시켜서 스냅을 적용하고 스냅 마크가 나타났으면 놓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bgm.mp3 오디오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소스 패널에 오디오 소스의 파형이 표시되죠. 오디오 소스는 오디오만 가지고 있으니까 드래그 오디오 온리만 활성화됩니다. 이 오디오 소스의 경우에는 별도로 인, 아웃을 마크하지 않고 소스 전체를 클립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드래그 오디오 온리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A1 트랙으로 가져가시고 시퀀스의 시작에 스냅을 적용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놓습니다. 이번에는 줌 투 시퀀스 단축키 역슬래시, 그러니까 한글 키보드에서 원 기호를 누릅니다. 이렇게 역슬래시를 누르면 시퀀스 전체가 타임라인 패널에 표시됩니다.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시퀀스를 재생해 봅시다. 혹시 오디오가 시끄러우신 분들은 A1 트랙의 뮤트 트랙 버튼을 클릭하면 오디오가 재생되지 않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symbol.agency.png 스트리미지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립의 길이가 4초 29프레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5초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단축키 Shift O로 헤드를 아웃으로 이동합니다. 헤드 위치가 4초 28프레임이죠. 키보드의 오른쪽 화살표 키, 라이트 키를 눌러서 헤드를 4초 29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단축키 O를 눌러서 아웃을 4초 29프레임에 지정하면 클립의 길이가 5초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미지 소스니까 드래그 비디오 온리만 활성화되어 있죠. 그리고 이 이미지는 알파 정보, 그러니까 투명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알파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스 패널의 세팅스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를 클릭합니다. 자,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를 활성화시키면 보시는 바와 같이 하늘색 C 부분만 불투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투명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드래그 비디오 온리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V2 트랙 위로 가져가고 시퀀스의 시작에 스냅을 적용하고 스냅 마크가 나타난 걸 확인했으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헤드를 추가한 클립 위로 이동해서 심볼 클립과 바이올렛 클립이 겹친 부분이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투명한 C만 표시가 되고 나머지 투명한 부분을 통해서는 아래에 있는 바이올렛 클립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패널에서 text by summer.png 스트리미지 소스를 더블 클릭합니다. 이 스트리미지도 알파 값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다시 세팅스에 트랜스페어런시 그리드를 비활성화해 보겠습니다. 자, 흰색의 by summer 글씨만 불투명하고 나머지 부분은 투명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클립의 길이가 4초 29프레임인데요. 이것을 5초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웃을 우측으로 1프레임만 드래그해서 수정했습니다. 이쪽이 훨씬 간단하죠. 타임라인 패널의 헤드 위치를 클릭하고 타임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1분을 입력할 건데요. 1분이니까 1, 00, 00이 되겠죠. 엔터. 틀림없이 1분을 입력했는데 1초 2프레임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클릭하고 1, 00, 00 엔터. 여전히 1초 2프레임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 있는 왼쪽 화살표 Left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59초 29프레임. 다시 Right 키를 눌러보면 1초 2프레임. 자, 1초 00프레임과 1초 01프레임이 빠진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앞서 언급했던 시간 표시 형식,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포맷의 드랍 프레임 타임 코드 때문입니다. 드랍 프레임은 말 그대로 프레임을 빠뜨린다는 뜻입니다. 드랍 프레임에 대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헤드가 1초 2프레임에 있는 걸 확인하시고 소스 패널에서 드래그 비디오 온리를 드래그해서 V2 트랙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인디케이터에 스냅을 적용하겠습니다. 스냅 마크 확인하시고 놓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에서 클립을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로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죠. 자, 헤드를 좌측으로 적당히 드래그 하고요. 먼저 줌인, 등호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줌인, 줌인. 헤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확대됩니다. 다음은 줌아웃, 마이너스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줌아웃, 줌아웃. 헤드의 위치를 기준으로 축소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타임라인 패널의 아래쪽에 있는 슬라이드의 우측 끝을 드래그하면 축소, 확대. 그 다음에 슬라이드의 가운데를 드래그하면 클립을 표시하는 범위가 이동합니다. 세 번째는 줌 투 시퀀스. 단축키는 키보드의 역슬래시, 한글 키보드의 원기호. 역시 해본 적이 있죠. 누르면 시퀀스 전체가 보이도록 조정됩니다. 이번에는 트랙의 높이를 조정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랙의 경계선을 드래그합니다. V1 트랙의 경계선을 드래그해 보겠습니다. 위쪽으로 드래그하면 확대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드래그하면 축소가 됩니다. A1 트랙도 해볼까요? A1 트랙의 경계선을 아래쪽으로 확대하면 위쪽으로 축소하면. 두 번째 방법은 여기 보이는 세로선의 좌측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확대, 다시 더블 클릭. 축소죠. 보시는 바와 같이 확대, 축소가 토글 됩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 비디오 트랙 전부가 확대되었죠? 다시 Shift를 누르고 더블 클릭. 비디오 트랙 전부가 축소됩니다. 세 번째는 Increase Video Track Size.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 등호. 또 Decrease Video Track Size. 단축키 컨트롤 더하기 마이너스입니다.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등호. 비디오 트랙의 높이가 높아지죠. 반대로 컨트롤 마이너스. 비디오 트랙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컨트롤 등호를 눌러서 비디오 트랙의 높이를 적당히 조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셨으면 컨트롤 S로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에디트는 다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 아웃을 통틀어서 에디트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 아웃을 이동하는 것을
에디트 한다고 합니다. 헤드를 첫 번째 의미의 에디트, 그러니까 in, out으로 이동하는 단축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에디트로 이동은 상하 화살표 키의 업 키입니다. 다음 에디트로 이동은 상하 화살표 키의 다운입니다. 다운 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운, 다운, 다운. 다운 키를 누르면 V1 트랙과 A1 트랙에 있는 클리버의 다음 에디트로 이동합니다. 반대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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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V1 트랙과 A1 트랙에 있는 클리버의 이전 에디트로 이동합니다. 한편 V2 트랙에 있는 클립은 무시되는데요. 그것은 V2 트랙의 트랙 타겟팅이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V2 트랙의 트랙 타겟팅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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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이번에는 V2 트랙에 있는 클립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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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역시 V2 트랙에 있는 클립에도 적용됩니다. 다시 V2 트랙의 트랙 타겟팅을 비활성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hift 키를 누르고 다운을 눌러보겠습니다. Shift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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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보시는 바와 같이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다운을 누르면 트랙 타겟팅 설정에 관계없이 모든 트랙의 다음 에디트로 이동합니다. 다시 Shift를 누르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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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업을 누르면 트랙 타겟팅에 관계없이 모든 트랙의 이전 에디트로 이동합니다. 먼저 선택 툴과 스냅이 활성화된 것을 확인합니다. 둘 다 활성화되어 있으면 블루 클립을 우측으로 드래그합니다. 클립을 드래그하면 툴팁에 드래그하는 시간이 표시됩니다. 놓고요. 다시 블루 클립을 좌측으로 드래그하겠습니다. 역시 툴팁에 클립을 드래그하는 시간이 표시되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로 표시되죠. 놓겠습니다. 블루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라이트 키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클립이 한 프레임씩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Alt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키보드의 라이트 키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클립이 5프레임씩 우측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Alt 키를 누르고 키보드의 레프트 키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클립이 좌측으로 한 프레임씩 이동합니다. 역시 Alt Shift를 누르고 키보드의 레프트 키를 누르면 한 번 누를 때마다 클립이 좌측으로 5프레임씩 이동합니다. 현재 시퀀스에 추가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 바이올렛, 캐리비안, 블루 셋 모두 인, 아웃에 핸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루 클립의 인에 커서를 위치시킵니다. 커서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변하면 좌측 끝까지 드래그합니다. 클립을 좌측 끝까지 드래그하면 클립의 왼쪽 상단 모서리에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이 삼각형은 블루 클립의 좌측, 그러니까 인 쪽에 더 이상 핸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에는 커서를 블루 클립의 아웃에 위치시킵니다. 커서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변하면 우측 끝까지 드래그합니다. 아웃을 우측 끝까지 드래그하면 역시 클립의 우측 상단 모서리에 삼각형이 표시됩니다. 이 삼각형은 블루 클립의 아웃에 더 이상 핸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컨트롤 Z로 블루 클립 인, 아웃 양측의 핸들을 다시 확보한 다음에 블루 클립을 좌측으로 드래그해서 캐리비안의 아웃 쪽에 스냅을 적용하고 놓습니다. 클립의 오버라이트, 덮어쓰기와 인서트, 끼워넣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패널에서 yellow.mp4 무비 클립을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소스 패널에서 헤드 위치에 5초를 입력하고
500 엔터, 단축키 I를 눌러서 in을 마크합니다. 다시 헤드 위치에 12초 29프레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서 헤드를 이동한 다음에 단축키 O를 눌러서 아웃을 마크합니다. 8초짜리 클립이 준비되었습니다. 소스 패널의 드래그 비디오 only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의 V1 트랙으로 이동합니다. 캐리비안 클립과 블루 클립 사이의 경계에 스냅을 적용하고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옐로우 클립이 블루 클립을 덮어쓰기, 오버라이트 합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드래그 비디오 only를 드래그합니다. 타임라인 패널에 V1 트랙으로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을 누릅니다. 컨트롤을 누르면 커서 모양이 변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캐리비안 클립과 블루 클립 사이의 경계에 스냅을 적용하고 놓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리비안 클립과 블루 클립 사이에 옐로우 클립이 끼워 넣기, 인서트 되는데요. 문제는 다른 트랙들도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다시 소스 패널에서 드래그 비디오 only를 드래그합니다. 역시 타임라인 패널에 V1 트랙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번에는 컨트롤 Alt를 누릅니다.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커서 모양이 또 다르게 변하는 걸 확인하시고 캐리비안 클립과 블루 클립 사이의 경계에 스냅을 적용한 다음에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왼쪽 마우스 버튼을 놓습니다. 캐리비안 클립과 블루 클립 사이에 옐로우 클립이 끼워 넣기, 인서트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트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은 오버라이트, 덮어쓰기가 되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인서트, 끼워 넣기가 되는데 다른 트랙도 영향을 받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랍하면 인서트, 끼워 넣기가 되는데 해당 트랙만 영향을 받습니다. 클립 위치 바꾸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캐리비안 클립을 옐로우 클립 뒤로 이동하겠습니다. 컨트롤 Alt를 누르고 캐리비안 클립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옐로우 클립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드랍. 캐리비안 클립이 옐로우 클립 뒤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옐로우 클립을 블루 클립 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역시 컨트롤 Alt를 누르고 옐로우 클립을 우측으로 드래그해서 블루 클립의 아웃에 정렬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나면 드랍. 옐로우 클립이 블루 클립의 뒤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비 클립의 순서가 바이올렛, 캐리비안, 블루, 옐로우가 맞으면 단축키 컨트롤 S로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mango.mp4 무비 클립을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 직접 드랍합니다. 소스 패널에서 소스 아이템을 확인하고 in, out을 마크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타임라인 패널로 직접 아이템을 드래그 앤 드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은 비디오뿐인데 오디오도 함께 가지고 오죠. 컨트롤 Z로 취소하겠습니다. 비디오만 가져오기 위해서는 소스 패칭을 수정해야 됩니다. 여기 오디오 트랙에 있는 소스 패칭을 비활성화합니다. 그리고 mango.mp4 무비 소스를 다시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로 드랍합니다. 이번에는 비디오만 가져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져온 mango.mp4 클립을 옐로우 클립의 아웃에 스냅을 적용해서 정렬합니다. 스냅 마크가 나타났으면 드랍. 같은 요령으로
프로젝트 패널에서 rose.mp4 무비 소스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 mango.mp4 클립의 아웃에 정렬하고 드랍합니다. 이번에는 프로젝트 패널에서 forest.mp4 무비 소스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패널에서 rose.mp4 클립의 아웃에 정렬하고 드랍합니다. 키보드에서 단축키 백슬래시 한글 키보드 원기호를 눌러줍니다.